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1월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와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바 있으며 4년 만에 두 번째로 다시 대통령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당선자에게 대통령 선거의 승리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일미 동맹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트럼프 당선자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지도자는 서로에 있어 보다 편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 회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화회담 후에 열린 하야시 요시마사 내각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받아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이자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인 요코타 타쿠야 씨가 납치 문제의 전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하면서 납치 문제에 대해 트럼프 당선자 취임의 역량과 일본 정부로서의 향후 대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에서 있었던 하야시 내각 관방장관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문제에 대한 대응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적하신 요코타 타쿠야 가족회 대표의 발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에도 이시바 총리와 함께 요코타 타쿠야 가족회 대표를 비롯한 가족 여러분을 뵙고 오랜 세월에 걸친 고통과 슬픔에 대해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께서도 고령이 되어가는 가운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인 동시에 그 본질은 국가 주권의 침해이며 현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계속해서 미국과도 긴밀히 연계하면서 모든 납치 피해자 여러분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물처리 기술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저는 도쿄도 하수도국의 물재생공장의 현대화 공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화된 하수정화 시설과 그 방대한 규모를 보고 1,4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도쿄의 도심을 흐르는 강물이 깨끗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깨끗한 물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 높은 일상생활을 보내는 데서 필수적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물처리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일본의 물처리 기술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의 상수도 보급률은 98%에 달하며 일본은 어디서나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물처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것을 여러 나라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발전도상 나라들의 물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일본의 기술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닷물을 담수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바다의 염분을 제거해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담수화하는 기술로서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닷물을 료가해 담수로 바꿉니다. 이 기술에는 증발법과 역침투법이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역침투법이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역침투법에 사용되는 역침투막은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주, 중동, 아프리카 등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에서 하루 6천만 톤의 담수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하수 정화 처리 기술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개발한 이 기술은 하수에 포함된 병원성 원충, 대장균, 비루스를 활성 슬러지와 함께 제거해 깨끗한 물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바다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비롯한 발전도상 나라들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정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생물정화법은 자연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정화 능력을 활용해 물을 료가하고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조수조에 담긴 물을 자갈층이나 미생물층을 통해 여러 단계로 정화하는 간단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비용이 적고 유지 보수도 쉬운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발전도상 나라들에서 쉽게 도입할 수 있으며 이 기술을 적용한 야마하 발동기 회사의 정화 장치는 현재 13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하루에도 많은 양의 하수를 담수로 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여러 지역에 물처리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고 또한 외국인 연수생을 받아들여 교육을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도쿄의 하수 처리 체계는 하수에서 오염 물질을 여러 번 침전 처리해 오물을 농축한 뒤 소각로에서 태우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농축 방식에는 중력을 이용한 중력 농축과 원심력을 이용한 원심 농축이 있으며 오물이 제거된 하수는 마지막으로 염소 소독을 거쳐 대장균을 살균한 뒤 방류해 강과 바다의 수질을 보호합니다. 저는 과거 북조선에서 비교적 큰 지방 도시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수 처리 시설은 없었고 시내의 오물은 그대로 강이나 바다로 흘러갔고 여름이 되면 심한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큰 비가 내리면 강에 쌓인 오물이 바다로 흘러가 잠시 악취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 대부분은 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도시에서도 단순히 침전 처리만을 한 강물을 그대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고 도시조차도 겨울철에는 물 부족 현상으로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 생활상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은 발전도상 나라들의 물 부족 문제 해결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물 정화는 상수도 공급, 하수 처리, 산업 용수 처리, 농업 용수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의 훌륭한 물 정화 기술과 경험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면 환경 오염과 물 부족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 여러분의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북조선의 겨울철은 식량, 물, 전기, 연료 부족으로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물처리 기술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날에 미국에서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씨가 이겼습니다. 내년 1월 20일 이후에 4년 동안 트럼프 정권이 다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역시 북조선 눈으로서 볼 때 이 결과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북조선의 움직임을 좀 돌아보면 역시 이런 그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다시 등장을 좀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까라는 그런 거 의식해서 대비도 좀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서는
하나 너무 좀 이산적인 것이 있었던 것은 12월 31일 날에 북조선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화성 19라는 것으로 좀 발사 시험을 좀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좀 성공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런 그 화성 19란 새로운 ICBM의 재정 완결판 그런 말이 좀 붙이고 재정 완결판으로 좀 잘 좀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좀 재정 완결판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계속 좀 ICBM의 좀 발사 시험을 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필요성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그 ICBM 좀 개발을 좀 하지 않게 될 가능성. 근데 그런 것은 역시 그 트럼프 씨가 다시 대통령이 되고 그렇다면 트럼프 씨하고 협상하고 딜 고래를 좀 하는 그런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태도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것은 혹시 12월 5일 날에 역시 대통령 선거 그 날에 북조선이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좀 발사를 좀 몇 개를 좀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혹시 한국을 좀 어디라도 이런 미사일을 좀 사용해도 핵무기로 공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경고를 좀 했었다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그 미사일 발사 단거리 중거리라는 것도 앞으로 트럼프 정권과 협상을 좀 시작하게 되면 억제할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조선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좀 저적이라고 좀 이런 식으로 규정을 좀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류, 협력, 협상 이런 것은 좀 당분간이 없을 겁니다. 특히 그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게 너무 어려워졌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나 군사적 긴장이 고조를 좀 하지 않도록 이런 그 군사적 긴장이 고조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명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역시 8월 15일 날에 8.15 윤석열 대통령 좀 연설 좀 수동일에 관해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발도 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했던 것은 역시 긴장을 고조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에 좀 그 후에 4년 동안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미국과 하는 것은 좀 협상 고래이고 한국과 하는 것은 그런 그 교류나 그런 거 없지만 그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트럼프 전략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조선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반드시 그 북조선과 딜 고래를 좀 하고 싶다고 트럼프 씨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그 고래 딜을 하는 상대방이 김정은 씨 개인 거기라고 좀
북조선 쪽에서는 그 반당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낵 회담, 미조 간의 스낵 회담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고, 그런 거 몇 번 좀 스낵 회담도 가지게 되도록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스낵 회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역시 이 김정은 씨가 독재자, 김정은 씨 너무 강한 지도자, 김정은 씨가 혼자서 아무거나 판단하고 결정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상, 그런 것을 좀 아피를 하고 싶다. 그런 것은 선정하고 싶은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북조선이 김정은 씨의 우상화라는 것은 좀 계속 힘이 들고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상화를 하면서도 신격화되지 않도록 너무 신중하게 해왔던 것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1년 동안을 좀 본다면 김정은 씨는 우상화가 진행됐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김정은 씨의 권력이라고 할까 힘이라는 것은 고졌다,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강한 지도자, 독재자 이미지는 역시 이 트럼프 씨가 좀 상대방으로 좋아하는 그런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의식을 좀 해서 만들고 이런 인산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4년 동안 되면 그만둡니다. 좀 재선할 가능성이 이번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트럼프 씨는 자기의 좀 레가시 그런 정치적 유산을 좀 어떻게 만들까 하는 계속 좀 의식해서 전쟁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혹시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은 얻고 싶다라는 것은 그것은 명백하고 그것은 북조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의식해서 북조선이 이 트럼프 씨과 할 수 있는 고래 딜을 의식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핵 개발이나 핵 가지고 핵무기를 좀 가지는 것은 계속 좀 진행되더라도 ICBM에 관해서만 더 이상 개발도 하지 않고 수 있다면 그런 자기가 지금은 갖고 있는 ICBM을 좀 축소도 하고 잘될 때는 좀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것도 카드로서 생각해서 그 대신에 미국과 정상화 그리고 경제 제재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것을 좀 고려를 좀 하도록 이런 것을 좀 북조선이 앞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곡입니다. 이번 주는 2000년의 히트곡 야이다 히토미의 마이 스위트 달링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이다 히토미의 마이 스위트 달링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